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본 게임 이제 1강이 시작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무료 공개 강좌 시간 때 말씀드렸던 것도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이제 처음 개강하는 걸다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초반이니까 정말 기초답게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딴 데서 좀 이미 이 학문을 접하고 오신 분들을 제가 조금은 배려를 하겠지만, 기본은 뭐다?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로 그렇게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촬영하는 목적도 동영상 인터넷으로 진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만 보고도 솔직히 실강의보다는 인터넷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리얼 강의가 훨씬 어필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가 전혀 흔들림 없이 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뭐 중급 실력이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한테 할애하는 시간은 아주 조금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진짜 기초로 이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자, 이 사주팔자입니다. 이 사주팔자다 그러면 네 개의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넉사자에 이제 기둥주자를 써서 네 개의 기둥이다. 무슨 기둥이냐? 년, 월, 일, 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이제 불러줄 거예요. 남자다, 여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1956년 정월 초하루 오후 2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상대방이 이야기해주면 그거를 찾는 책이 있어요. 만세력이라고 해가지고 뭐 수십 가지 종류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도 좋고요. 컴퓨터 만세력이라는 책도 좋고요. 달력이 있어요. 달력. 한 150년 된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달력으로 이제 상대방이 불러주면, 이때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음력으로든 양력으로든 어느 걸 불러줘도 되는데, 정확한 걸 받아 적으시면은 다 사주팔자를 이제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음력이다, 이 팔자가 음력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저 책을 공부해가지고 딱 봐서, 병신년, 여기 이제 써놨죠. 이제 병자, 그 다음에 신자,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돼요. 한자 맨 처음 모르셔도 돼요.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돼요. 정말 자주 쓰는 용어는 60자밖에 안 돼서 외우는데, 그것도 또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눈에 익으면. 예. 병신년에 경인월에, 그 다음에 이게 뭐더라? 교재에 제가 처음에 있는 거 이야기했는데, 기유일인가? 기유 신미시. 예. 기유일에 신미시다라고 이제 우린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기둥이 몇 개로 보인다? 기둥이 1개, 2개, 3개, 4개 이래가지고, 년의 기둥이다.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할 때 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월에 또 이 기둥을 갖다가 월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을 이제 일주라고 하고, 그 다음 태어난 시의 기둥을 시주라고 이야기를 해서 4개의 기둥이다 해서 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자는 몇 개가 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가 있다 해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팔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다. 그래서 사주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이다, 팔자다 하는 뜻이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우리 그런 소리 있죠? 타고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꾼다. 또 이런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죠? 네, 그때 이 팔자는, 그때 말하는 팔자, 태어난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요때 태어난 사주라고 할 때 요 사주는 그야말로 요거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못 바꿔도, 이 태어난 거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팔자는 이 팔자가 아니고요. 여기 말하는 여덟 글자가 아니고 우리 그 위패에 쓰는 글씨 있잖아요. 현고, 학생, 부군, 시인, 이 여덟 글자거든요. 근데 또 묘비명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적힌단 말입니다. 학생 이러고. 근데 살아생전에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입신양명을 해가지고 벼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벼슬을 하게 돼가지고 그럼 높은 뭐 2조 참판까지 올라갔다. 예? 뭐 영의정, 좌의정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묘비명에 어떻게 적혀요? 그 사람 직함이 다 적혀요. 의정부 우참찬 2조 판서 이시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지묘 이러고 쫙 8글자에서 글씨가 자기 직함이 붙음으로 해서 늘어나요. 살아생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가문을 빛내줬느냐를 딱 따져서 그때는 저 팔자, 묘비명에 있는 팔자가 늘어나서 팔자는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바뀌어요? 여자도 바뀌죠. 여자는 뭐예요? 유인. 죽음 유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유인, 온양정시, 지묘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때 유인이다. 여자분들이 죽으면 유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죽은 사람한테 쓰는 벼슬 이게 이름이 아니고요. 제사 지내보셨죠? 다 쓰죠? 유인이라고. 이게 여자도 품계가 있거든요. 서방님 직급에 따라서 여자도 품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품계는 맨 마지막 벼슬 종쿠품의 여자 품계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그래도 벼슬은 하고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대우해 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두 글자가 이래서 이제 8글자가 여자도 나오는데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잘 도와줘서 내조를 잘해서 남편이 이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유인이라는 직함을 안 쓰고요.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숙부인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당상관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부인? 그때는 정경부인 이래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 글자가 8글자에서 두 글자가 3글자 되고 4글자 되니까는 팔자가 9글자 되고 10글자 돼서 여자도 열심히 살면 팔자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경기도 파주에 가면 이율곡 가족묘가 있어요. 그래서 이율곡의 아버지 묘도 있고 어머니 묘도 있고. 이율곡의 어머니가 누구죠? 사임당이잖아요. 그죠?
사임당 묘를 딱 보면 남편하고 이원수 남편하고 율곡의 아버지죠. 율곡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딱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경부인 신씨 사임당 지묘 딱 써놨어요. 호까지 쓴다니까 여자가 사임당이라고. 우리는 죽으면 쓴다 못 쓴다. 그냥 온양정씨 지묘, 김해 김씨 지묘 성빠에 안 써 여자들은. 근데 정경부인까지 올라가니까 정경부인 신씨 사임당 지묘 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한번 관직에 한번 내보낼만 하다 안 하다. 내보낼만 한 거예요. 예. 유명한 스타 연예인이든 운동선수건 안 그럼 이 역학 분야에 정말 기라성 같은 뭐 프로 구단이든 간에 이쪽 분야는 벼슬이 아니에요. 진짜 벼슬은 묘비명에 적히는 게 이게 진짜 벼슬이라. 네. 의사라 해도 죽으면 학생이라. 아무리 의사 원장 최고 원장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행정고시 패스를 하든 뭘 해가 4급 공무원, 3급 공무원 되면 다 묘비명이 달라진다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사주팔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학문을 워낙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참 비판도 많이 했어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많이 맞는 걸로 봐서 신기하게 한 번씩 맞는 걸로 보니까 참 없다 말 못하겠고요. 굳이 프로테이지로 따지자면 반 넘는다. 인생을 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100%다 그러면은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살맛이 하나도 안 나죠. 정해져 있다 그러면 살맛이 하나도 안 나죠. 그렇지만 운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게 되더라요. 그래서 요렇게 뽑아보는 거를 일단 사주라 하더라. 이해됐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사주팔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요. 지금 여기 8글자 쓴 글자가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이런 글자들에서 나왔거든요. 쓰는 글자가 몇 개냐면은 요만큼 10개 쓰고요. 그 다음 요만큼 12글자, 총 22글자 게임입니다. 그래서 위에 10글자를 그냥 합해서 천간 또는 10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밑에 12글자를 지지 또는 12지지다 해서 요 22글자를 쓴다. 그러면 이 22글자 놀인데 요거를 무슨 학이라 한다? 22글자 놀이를 간지학이라고 이야기를 해. 간지학. 이거 써있죠? 요 글자를 따고 요 글자를 따서 간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주팔자는 다른 말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간지학이다 했다. 그러면 이게 기본이 간지학을 공부해야 되죠. 그죠? 이걸로 풀어라고 해놨는데 다른 도구를 쓴다 하더라도 다른 도구는 조금만 쓰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간지학을 잘 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도구들이 막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이론들이 이제 음양학도 들어와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당연히 기본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는 22글자 공부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22글자 공부는 해야 되고 거기에 좀 더 잘 풀기 위해서 음양학도 필요하고 오행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좌표 보는 법, 좌표론이라고 하는데 좌표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격국론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 12운성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12신살이라고 또 하는 것도 필요하고 공부해야 될 게 그 다음에
또 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한다, 충한다, 뭐 형한다, 뭐 파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공부를 해서 이 간지학을 충실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배우겠지만, 그래도 항상 뭐를 빼먹으면 안 된다? 이 22글자, 이 22글자 공부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22글자 공부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느냐 하면, 간지학인데 이거를 자꾸 주로 오행학으로 이동시켜서 풀려고 하는 경우가 제일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부를 할 때. 22개 공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5개 공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5개 공부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샘플을 줄여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행학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는 이게 주가 돼야 되고요. 간지학이 주가 돼야 되고, 요게 이 나머지 것들이 다 부수적인 게 돼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조금 어렵습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지만 이해는 되시죠? 개념 1회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음량으로 간지학이 풀릴 것 같으면 기호 자체를 음량으로만 풀면 되지. 오행으로 사주학이 풀릴 것 같으면 오행으로만 풀면 되지. 그죠? 근데 간지, 이 22글자를 아까 요렇게 8글자를 딱 내놓고 푼다는 얘기는 요 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풀리기 때문이에요. 요 글자를 8글자를 끄집어낸 거라니. 항상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셔야 돼요. 항상.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별표. 무지무지 중요한 겁니다. 별표. 자, 그럼 한자가 처음 어색할 수 있는데 첫날부터 제가 다 외우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근데 외우실 때 읽는 방법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해야 일주일 만에 애아 오시는 방법들이 이제 좀 소개가 될 테니까, 자, 이거를 이제 외우시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알파벳은 몇 글자예요? 26글자라. 그죠? 알파벳을 쓰는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I am a student. 이래 쓴다, 안 쓴다? 이래 안 쓰죠, 영어 공부할 때. I am a 뭐, 이래 쓴단 말입니다, 영어로. 예. 그랬을 때, 이것도 가급적이면 처음 습관을 들이실 때요, 한글로 가불병정 이래 쓰시지 마시고요, 한자로 조금 써주셨으면 좋겠다. 한자로. 이렇게 갑이다 그러면 이렇게 좀 써주시고요, 을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좀 써주세요. 오케이요? 네. 예.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좀 어떤 느낌이에요? 다 각밖에 없죠? 각. 그죠? 이거는요,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뭐 이렇게 막 구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이 놈은 좀 일직선인 놈이고요, 쭉쭉 일직선인 놈이고요, 이 놈은 부드러운 놈이라, 이런 놈은. 그러니까 글자 자체에서 이미 상징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자를 그대로 22글자만큼은 한자로 좀 써주시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뭐 날려 써도 되고 자기만 아는 글자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꼭 한자로 부탁한다. 예. 특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가 탁 걸리느냐면 여기에 신자 있죠. 지지에도 요 신자가 있거든요. 한글로 쓰면 구분이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꼭 한자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우실 때 지금 무슨 뜻인지 몰라도요, 일단 외우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외워갖고 일주일 동안 천천히 한자도 이쁘게도 쓰시고. 자, 어떻게 외우느냐?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2글자씩 외우세요. 입으로 달달달달 외우실 때 요거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갑을, 병, 정무기, 경신임, 계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요 글자는 외우기 편하려면요, 요 자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뒤로 와가지고요. 그럼 요거 지하도 되죠. 와가지고 요거는 어떻게 끊어 읽느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요렇게 요거는 또 3글자씩 끊어 읽어야 공부하기에 나중에 아주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자시부터 시작이다 생각을 많이 해서 자축인묘가 입에 붙었거든요. 예. 근데 요 글자는 제가 무료 공개 강좌 시간에 뭐라 했느냐면은 천문학이라 했거든요. 천문학. 여기에서 천이라는 거는 당연히 하늘이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문자가. 글월문. 하늘에 글이 있다 없다? 없죠? 예. 여기서 이 문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이란 뜻이에요. 현상.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천문학이다, 그지? 인문학 그러면 뭐예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이게 인문학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학문은 천문학과 지구과학이므로,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구과학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 천문학이든 이 지구과학이든 어떤 시각이에요? 동양시각에서의 천문학이고 지구과학이다 이 소리입니다. 서양과학이 아니고요. 바로 서양과학이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일단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동양시각에는 무슨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면은 공간 개념뿐만이 아니고요. 시간 개념까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동양학에는. 시간이 부여됨으로 해서 변화가 본질적으로 이제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서양과학은 뭐예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상관없이 요 물질과 요 물질을 반응시키면 그 물질이 나온다는데, 동양학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은 20도씨에 씨를 봄에 뿌렸더니 6개월 있다가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데, 똑같은 20도씨의 가을에 그 씨를 뿌렸더니 봄에 열매가 맺히더라 안 맺히더라? 안 맺히더라 이거지. 예. 똑같은 온도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계절이 달라붙으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양학은 시간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어쨌든 이랬을 때 요거를 볼 때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와 임묘진 사오미 신술 해자축은 다 이거를 응용을 한 학문이다. 이놈 자체가 원래는 이놈이에요. 요 놈들을 이제 인간에게 기륭화복이라고 하는 걸 점을 치는 데에 필요한 학문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지. 뭐 그야말로 그 주기도문에 있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 뭐 이런 소리도 있죠, 그죠? 예, 천문학 이야기다.
자. 그리고 이 학문은 천문